네, 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수익 종착지까지 무사히 도착하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오후장 들어서도 점차 힘을 못 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증시도로도 꽤나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날 운전을 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원래는 오늘 같은 날 운전을 해야지 또 시장이 안정화되고 도로가 정상화됐을 때 또 누구보다도 빠르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일시적인 하락이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이 시장 상승을 견인할지, 물론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의 가장 핵심 기업들을 오히려 지금부터 조정이 나와줬을 때 확실하게 이제 모아간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정상화됐을 땐 가장 빠른 속도로 시장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SK 하이닉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100만 닉스 가자, 200만 닉스 이게 아니라 확실한 비중을 태워서 수익률이 적더라도 확실한 수익금을 챙길 수 있는 또 절호의 찬스, 또 절호의 기회인 시장이다 보니까 핵심 종목들로 우리가 종목들을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선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좀 그래도 힘을 내서 기사님 믿고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수익 버스들 현황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 비만 관련된 버스들 진짜 맞습니다. 많이 태워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인벤티지랩 오늘 목표가 달성했는데 계속 타고 가도 될까요? 맞습니다. G2G 바이오 후속주로 인벤티랩 소개를 해드렸었고 G2G 바이오도 오늘 시장 대비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 나름대로 시장 대비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비만 치료제, 특히 약가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약바이오 업체들과 합의를 봤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결국 국내 또 이제 비만 치료제 기업들 1개월 제한 변경뿐만 아니라 경구용 치료제 기업들까지도 결국 약가 인하에 있어서 1개월 제한 변경과 경구용 또 그리고 먹는 또 이제 비만 치료제 또 이제 마이크로 니드 형태가 가장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비만 치료제가 그래도 시장 대비는 나름대로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 또 그리고 메세라 인수전이 지금 노보디스크와 화이자가 굉장히 치열한 상태이다 보니까 간밤에 메세라 주가가 14%까지 올랐던 이유도 오늘 국내 비만 치료제 기업들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인베티랩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57,200원을 딱 찍고 오늘 시장 여파로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 저는 시장이 안정화되면 결국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비만 치료제 섹터가 제일 먼저 바이오 섹터의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인베티랩은 목표가를 다시 한번 2차 62,5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때는 47,0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목표가 달성했으니까요. 2차 목표가 조금 더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계속 타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새롭게 탈 수 있는 버스도 2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노선을 어디로 가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 볼 노선은요. 바로 빨간 버스, 광역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버스는 조금 묵직하게 달려볼 수 있는 빨간색 대형 버스 노선이고요. 어떤 마을로 가요? 아무래도 AI 거품론으로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전반적인 AI 섹터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 시장을 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섹터가 다시 지금 조방원 섹터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금 조방원 마을 준비해봤습니다. 지주사, 또 그리고 금융사, 그리고 조선, 방산, 오늘 떠날 마을은 원전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숙한 지금 조방원 안에서도 원전 마을로 선택을 해주셨네요. 수익 내려면 어떤 버스 탈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000720 현대건설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탑승할 버스는 000720 현대건설 함께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 이제 탑승 가능한데 오늘 시장 분위기 안 좋아서 맞습니다. 역시 승객분들이 좀 겁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데 또 오히려 현금이 있는 분들은 지금이 또 현대건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게 사실 지금 오클로라든지 뉴스케어 파워 같은 지금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원전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아무래도 AI 거품론이 불거지면서 AI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또 이제 SMR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면서 사실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착공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사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SMR 기업들은 그냥 기대감만으로만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추례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데 뭐 국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원전 대표 기업들은 사실 실적 성장도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또 이제 SMR 관련된 착공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다. 대표적인 게 현대건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3분기에 약간 지금 컨센 대비해서는 하회하긴 했지만 꾸준하게 지금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원전 쪽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이제 페르미의 대형 원전 수주 관련해서 국내 최초로 건설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근데 본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고 실제로 피드 계약, 그러니까 기본 설계 계약을 체결했는데 저는 뭐 결국에 현대건설이 본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게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는 또 그리고 미국의 건설 업체 중에서 대형 원전을 건설을 했던 지금 최근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결국 현대건설이 결국 본계약까지 체결할 가능성, 대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결국 본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이 들어오고요. 실제로 이 규모가 60조 정도, 4기의 어떤 총 사업비가 60조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지금 건설 비용만 12조 정도 내외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 부분이 현대건설의 지금 공급 계약 체결로 12조 정도를 거의 다 현대건설이 받을 수 있어서 결국 2026년도에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관련된 시공 능력이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데이터 센터 확충에도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건설입니다. 그리고 팀 코리아 형식으로 미국의 태양광 건설 사업에도 뛰어든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상풍력 사업에도 현대건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의 가장 핵심이고 AI 3대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 확충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건설이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의 어떤 조정이 최근에 지금 이제 페르미와 어떤 대규모 수주에 있어서 상승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반납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전 저로의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점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버스 현대건설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모멘텀 많다는 건 알겠는데 사실 지난주에 고점을 터치하고 이번 주 계속해서 조금 빠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구간 괜찮은가요? 맞습니다. 빠지고 있을 때가 또 싸게 사고 바겟세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올라갈 때는 올라가서 무서워서 못 사고 또 내려갈 때는 빠져서 무서워서 더 빠질까 봐 못 사는데 오히려 지금이 저는 딱 매력적인 게 이미 페르미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은 이미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한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여기서 이제 본계약이 체결하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68,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5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68,000원까지 함께 타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버스 어떤 버스로 환승해 볼지 노선 정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버스도 시장이 항상 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빨간 버스, 광역버스 다시 한번 타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대 다 모두 빨간색 대형 버스의 노선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좀 천천히 가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천천히 가고 또 결국에 이렇게 뒤숭숭한 시장에는 믿을 건 또 실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이미 발표가 되고 또 4분기에 실적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 버스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어떤 마을로 가면 될까요? 네, 오랜만에 준비한 바로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K 엔터 마을, 그리고 K 뷰티 마을, 그리고 K 푸드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K 관광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K 시리즈 마을로 준비를 해주셨고 그 안에서도 관광 마을 골라주셨는데 수익 내려면 어떤 버스 탈까요? 네,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032350 롯데 관광개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탑승해보는 버스인 것 같습니다. 032350의 롯데 관광개발 오늘의 두 번째 버스로 함께 탑승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째 시장 분위기로 좀 조용한 느낌인데 네. 사실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뜩이나 투자 심리가 안 좋은데 분기 실적까지 저조해버리면은 주가 하락이 어떤 빌미로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처럼 이미 실적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4분기의 실적과 2026년도의 실적이 기대가 되는 기업들로 우리가 진입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결국 주가는 실적에 또 그리고 내재 가치에 수렴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이제 롯데관광개발의 어떤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카지노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 이미 다 우리가 알려진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특히 제주도에 있는 롯데관광개발의 드림타워의 어떤 매출 성장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원래 제주도는 무비자였고요. 9월 말부터 지금 이제 한국에 또 서울을 비롯한 지금 이제 무비자 중국인 단체 관광객 입국에 허용됐던 건데 결국 지금 한국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딱 서울만
들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풀리면서 패키지 상품으로 서울과 부산으로 묶고 서울과 제주도로 묶으면서 패키지로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거기 때문에 가뜩이나 제주도 한 곳만 가는 게 아니라 서울과 부산, 제주도를 한 번에 우리가 패키지 상품으로 많이 들어와서 결국 롯데 관광개발의 또 이제 매출도 같이 덩달아서 늘어나고 있다. 처음에는 이게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면은 롯데 관광개발의 어떤 매출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9월 말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4분기의 어떤 매출 성장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도 사상 최대고요. 2분기도 사상 최대인데 3분기도 영업이익이 529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매출도 1,866억 원으로 카지노 매출이 연간 4천억을 지금 목표로 두고 있는데 충분히 조기 달성할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도 시장의 기대치를 20%를 상회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드로백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드로백은 카지노에서 우리가 현찰을 칩으로 바꾼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로백과 홀드율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오히려 내년에 어떤 이제 매출 성장이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좀 뛰어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무비자 입국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어떤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롯데 관광개발의 매출 성장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특히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교류가 더욱더 활발히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또 이제 K관광 또 한한령 해제 수혜로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 성장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롯데 관광개발 태워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또 큰 수익을 또 챙겨줬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약간의 이제 박스권 안에서 약간 기간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박스권의 하단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9,500원 라인 때 박스권 상단 부분을 일단 1차 목표가를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니까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두 가지 수익 버스 모두 탑승 마쳤고요. 주말 사이에 또 자세하게 전략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찾아갈까요? 네, 3거래일째 시장이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걱정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앞으로의 시장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또 11월 초까지 정말 미친 듯한 수익 랠리로 현금을 50%까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금 50%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이고 또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의 시장 전략 그리고 시장의 방향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뱅고드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전략 김준호 기사의 무료 방송 통해서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